맞네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모델을 보여주면 금방 이해가 가요. 아까 이제 갈릴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분이 했던 위대한 실험이 있어요. 정말로 단순한데 그 실험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기 시작한 시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실험이었을까요?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났었어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 이탈리아의 토스카나라고 하는 주에 피사라고 하는 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했네. 피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석탑. 피사의 석탑이 생각나는 거죠. 바로 갈릴레이가 피사의 석탑에 올라가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알아요?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분이 갈릴레이 입장에서 보면은 근 2000년 전에 주장을 했던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누가 더 먼저 떨어지니? 라고 하는 거를 피사의 석탑에서 처음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부연 설명을 했듯이 바로 그 갈릴레이의 그 실험을 통해서 앞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오로지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만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드디어 물리학의 시발점을 만들어낸 분이 여기에 있는 갈릴레이예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한 명의 진정한 천재, 이 뉴턴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뉴턴의 법칙을 통해서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 흐름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이제 정말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두면은 어떤 게 먼저 떨어져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쇠구슬이에요. 정말로 쇠예요. 쇠지? 쇠구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종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쇠구슬보다 종이가 훨씬 더 가벼울 거예요. 자, 두 개 놓는다.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들을 해봐요. 상상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실험을 해보죠. 과학은 무조건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 떨어졌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증명해볼게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왜냐면 지금 저항이 있어서 그래요. 이 종이가 내려갈 때 저항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종이의 저항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종이의 저항을 없애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 종이의 저항을 그나마 없애기 위해서 여기 종이를 이렇게 구부릴게요. 자, 이제 이 뒤에 다시 한번 똑같은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운동 형태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봐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떨어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단순한 실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학의 포문을 열어요. 실험 정신이 바로 이 실험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실험 자체가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실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결과를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어떤 관 안에 이렇게 공기를 넣고 사과하고 깃털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공기 중에서는 깃털이 저항을 받아서 사과가 먼저 떨어져요. 하지만 만약에 공기를 빼고 진공을 만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두 물체를 놓게 되면은 사과나 여기는 깃털이나 서로 같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갈릴레이가 피사의 석탑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했다라고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 역사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나중에 갈릴레이 상대성을 만들 때 배 위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는 실험들을 진짜로 했어요. 그거 보면은 아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트에서 다시 한번 그걸 배우는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갈릴레이는 이거 말고도 업적이 많죠. 어떤 것들이냐면 아까 제가 만원경을 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만원경을 만든 게 아니라 개선을 한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만원경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거에 배율을 훨씬 더 엄격하게 잘 보이도록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음으로 달을 쳐다봐요. 달을 봤더니 거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분화구, 크레이터라고 하는 분화구를 처음 발견한 분도 여기는 갈릴레이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를 봤을 것 같아? 그 뒤에는 태양을 봐요. 그리고 태양을 봤더니 태양을 보면은 거기에 흑점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래서 흑점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발견한 게 갈릴레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뭐를 봤어요? 맞아요. 목성을 봐요. 목성을 보고 봐서 목성에서 네 가지 위성, 이오, 유로파, 칼리토스, 그리고 가니메데라고 하는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위성도 찾아내요. 근데 이게 달, 태양, 목성을 봤던 이 하나하나의 현상들이 정말 역사상 중요했던 실험적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양이라고 하는 자체는 완벽한 구체 또는 거기에는 아무 흠집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체는 아무런 흠집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 흑점이 있었던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그 당시 사람들은 완벽한 구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크레이터라고 하는 분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성의 위성도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에만 위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달이라고 하는 위성이. 근데 목성을 봤더니 위성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 지금은 목성의 위성이 총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은 지금 기술로는 아직까지 발견된 게 약 한 79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시대에 목성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목성 가서 밤하늘을 보면은 달이 엄청나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했던 게 있죠. 뭐냐면은 프톨레마이오스를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폴란드의 과학자가 사실은 성직자죠. 태양이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거를 1543년도에 책을 하나 발표를 해요. 천구의 패션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서양 역사 또는 과학의 역사에서 큰 변형을 만들어내요. 그 뒤에 코페르니쿠스 후배였던 한참 뒤죠? 한참 뒤에 또 100여 년 정도 후배인데 갈릴레이가 그리고 또 하나 요하네스 케플러 또는 티코 브라헤 등등이 자기들이 관측한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정말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이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요. 그 뒤에 뉴턴이 다시 증명을 하고 요즘은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하나 꼬마애도 다 알고 있어요.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직선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일직선을 X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직선운동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직선운동이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것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하지만 밑으로 중력가속도에 의해서 물체가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것도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인 거예요.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X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Y축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X축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 식은 조금 전에 배웠던 거예요. 그 식을 증명을 해봤어요. 그러면 Y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Y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생각해 놓으면 쉬워요. X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좀 앞에서 좀 전에 증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Y축으로 움직이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가속도라고 하는 이 부분만 마이너스 G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 G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G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왜냐면 좌표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자체는 나중에 결국에 가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후에 또 한 명 정말로 천재가 태어나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거예요. 대신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우리가 좌표축을 잡았을 때 지금 이 물체를 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좌표축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게 그렇죠? 숫자가 커지는 쪽이 플러스인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작아지는 쪽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의 의미를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숫자가 작아지는 쪽 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G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가속도 부분을 마이너스 G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는 X축에 대한 1차원 직선 운동이 Y축에 대한 그 자이나타 운동 또는 Y축에 대한 등가속도 운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이나타 운동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 한번 정말로 단순한데 꼭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이 실험을 여러분들은 혹시 뭐 동영상에서 찾아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실험을 달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달에서도 1971년도에 아폴로 15호가 달에 착륙을 해서 한 손에는 해머를 들고 한 손에는 깃털을 들었어요. 꽁 깃털을 들고 나서 떨어뜨리는 실험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달에서는 그 지구처럼 여기 공기 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두 물체가 같이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찍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갈릴레이가 했던 실험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실험이 정말로 중요해요.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역사상 중요했던 실험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저기 있는 피사의 석탑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자유낙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